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수정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하루 만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CPI 지수를 발표를 기다리게 되면서 좀 관망 심리가 짙었는데요. 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4% 정도에 그치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사상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간밤 미증시부터 오늘 증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0.42% 눌린 가운데 나스닥 지수 0.09%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수 이끌었고요. S&P 500 지수는 0.15%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미증시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전일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48%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역시나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보기 하시고 투자에 도움 많이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우리 전문가 멘토님, 방송 때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함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셔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알찬 투자 전략과 종목들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도 인사 나눠봐야 되겠죠? 매주 수요일에 매집비 프로그램 배워가면서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성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주 동안 이제 별일 없으셨습니까? 아마 어저께까지는 이제 별일 없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주가도 좀 내려가면서 조정을 보이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실망하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그런 다음 날 이제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에 뭐 반도체 종목들 워낙 수익률 잘 챙겨주셨고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투심도 위축이 되게 되고 투자하기 사실 힘이 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다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도 여전히 좋은 종목과 좋은 정보들 다 준비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볼 텐데 간밤에 미증시도 좀 좋지가 않았고 오늘까지 코스피가 6거래일째 하락입니다. 뭐 큰 폭의 하락까지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CPI 지수도 예상치가 전월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이럴 때 투자 전략이나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마음가짐은 이제 좀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3월이냐 6월이냐 네. 이제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 한다라고 굉장히 시장이 이제 많이 들떠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후에 11월 달 이후에 이제 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발표되는 지표들이 보면은 좀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대세상승기 초입이라면은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그걸로 인해서 막 올라가는, 그 모멘텀에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인데 지금은 이제 긴축 유동성을 이제 좀 푸는 걸 기대하는 그 시점에서 자꾸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실망하는, 그러니까 호재가 아닌 우리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이제 나타나는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가
19만 9천 명이라고 나와가지고 예상보다 이제 상회하는 지수가 나왔어요. 상회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한 해라고 이제 반응을 하고 좀 뭐랄까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기 전에 뭐 선침이라자 그래갖고 좀 주식을 많이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제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묘하게 작년 이제 12월 5일, 6일 그때서부터 이제 기관 투자들은 이제 좀 매도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화면을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화면은 이제 그 우리 종합주가지수 이제 수급에 관련된 매매 동향이죠. 보시면은 이제 전만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보시면은 이 매도를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매도를 1월 3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매도 우위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크게 매도는 안 나가는데 이걸 전기전자 업종으로 좀 당겨서 보면은 네. 우리가 지금 시장을 이끄는 게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죠. 네. 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좀 대거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기전자 업종 전반으로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기관 투자들은 1월 달 들어서자마자 이제 매도 우위로 나가고 그랬는데 외국인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는 나갔는데 간헐적 매도. 그러니까 매수했던 규모에 비해서 조금 매도가 좀 작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은 환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환차익 측면에 봤었을 적에 우리나라 그 환율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400원대인데 지금 환율이 1,400원 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적정 환율은 1,100원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정 환율이 1,100원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확률적으로 봤었을 적에 앞으로 환율은 1,400원에서 1,100원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진입하기 매력적인 구간이라서 지금 아직 커다란 매도세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요. 차트를 하나 좀 더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위에 빨간색 선이 보면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이고요. 밑에는 환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년에 환율이 약 1,400원대일 때 나올 때 네. 그때서부터 외국인들이 쭉 매수를 그러네요. 했었어요. 꼭 그러니까 네.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얼마냐면은 약 1,300원대입니다. 1,300원대인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100원대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상 다반산이 어쩌다 한 번이냐 그렇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네. 확률적으로 여기서 봤었을 적에 환율이 다시 뭐 1,350원, 뭐 1,400원대 올라갈 보기보다는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내려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커다란 그 매도를 하고 나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네. 이따가 또 한번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몇 년 전이더라? 한 2년 전에 삼성전자가 얼마가 나왔었냐면은 96,800원 찍고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그죠? 네. 거의 10만 원 간다라고 했다가 빠지고 이번에도 이제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은 8만 전자 곧 돌파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런 기대감으로 갔다가 지금 8만 전자 그랬죠? 확 무너지는 그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예전에 그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96,800원. 2020년 1년 1월 달에는 그때도 어떤 거였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해갖고 좀 뭐 15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뭐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맞아요. 실은 저 때가 뭐였냐면은 실적이 고점이었어요. 실적이 고점이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빠지는 거는 실적이 저점이죠. 네.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은 실적이 고점이고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최전성기 때의 주가고 그래서 10만 전자 못 넘은 거고 지금은 삼성전자 실적이 최악이거든요. 근데 최악인 부분에서 지금 네. 8만 전자를 못 넘었는데 앞으로 뭐 반도체 업황이라는 거 봤었을 적에는 2021년도에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면은 야 8만 전자 뚫지 못하고 다시 뭐 삼성전자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근데 아니죠. 2021년도에도 10만 전자를 못 뚫었지만 그때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최정점이었고 네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통과해서 회복하는 구간이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큰 그림을 좀 그려보자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외국인들의 추세로 보나 예. 지금 상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크게 삼성전자 문제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 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잠정 실적이라는 부분에 좀 타격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네. 내려오는 걸로 보이는데 실적이 좀 잘 나와 볼 만한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꼭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이제 지금은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을 한 거예요. 네. 실망을 한 거고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뭡니까 그 매집비를 리포트를 통해서 매집비를 돌려봤는데 약간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내년에 업황이 좋을 걸 대비해 아니 올해 이제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좋아질 걸 대비해서 그래서 실적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꾸미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실적주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반도체는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가 지금 잠정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주가가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은 실적이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실적을 가져올 만한 종목을 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반도체 종목은 무조건 하나는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 우리 전성 멘토님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반도체 종목들로 여러분에게 수익도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직접 어떤 종목들 주셨는지 어떻게 매집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종목들을 소개해 주시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 톡 링크 휴대폰에 뜨거든요. 그거 누르시고 바로 입장하셔서 전성 멘토님이 어떤 종목들 수익 챙겨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매집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매집비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집비 프로그램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매집비가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엔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더 많은 거죠. 매도 대비해서 매수 물량이 많은 건데 그것이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창구에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는 종목을 포착하는 건데요. 그래서 매집비가 130% 이상이 된다면 좋은 종목이다.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멘토님? 맞습니다.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집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동안 전성 멘토님이 수익을 너무 잘 챙겨주셔서 우리 오픈 채팅방 안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수익 그리고 굉장히 기쁘게 또 멘토님을 따라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다 정리하지도 못했긴 했는데 일단 BCNC, 뭐 네페스아크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BCNC는 언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B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달에 제가 이제 11월 29일 날 제가 우리 톡방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매집비를 구해봤더니 39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BCNC가 뭐 하는 개념이냐면 식값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어떤 부품이요? 식값 부품.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제 식각이라는 공정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천연 쿼츠랑 합성 쿼츠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통 천연 쿼츠를 많이 쓰는데 어떤 공정의 그 가혹도가 그러니까 가혹화 환경이 증가가 될수록 합성 쿼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만드는 회사가 이제 BCNC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매집비를 돌려봤는데 좀 높게 나왔죠. 네, 390% 매집비.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다시 슈팅이 나와갖고 이제 고점 대비 30.4%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실적을 되게 중요시하고요. 그다음에 차트도 되게 중요시하고 매집비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실적도 괜찮고 매집비도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차트도 괜찮은 종목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3개 모두 포함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단톡방에다가 좀 올려드리는데 네. 꼭 3개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서 2개, 그러니까 실적, 차트, 매집, 네. 실제로 하나가 더 있죠. 수급까지 봅니다. 실은. 수급. 네. 예, 그래서 4개 중에 실적, 수급, 차트, 매집비 4개 중에 최소한 2개 정도는 이제 만족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때 이제 단톡방에다 알려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안 갈 수도 있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집비가 지금 이 BCNC 같은 경우에는 390%로 매집비도 높은데 제가 보니까 전체 창구, 특정 창구 이거 많이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전체 창구에서 52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특정 창구가 55억 원이니까 특정 창구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세력이죠. 특정 창구 이거 세력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세력이 들어온 55억. 그 당시에 그러니까 11월 1일서부터 11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55억 정도가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고 이제 파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전체 창구가 높고 특정 창구도, 그러니까 전체 창구도 높고 특정 창구도 높은 이런 종목들을 좀 개인적으로 선호를 많이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증권사들이 좋게 보는 거고 특정 창구는 그 안에서 또 어떤 특정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전체 창구보다 그럼 특정 창구의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긴 한 있습니다. 거네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BCNC라는 종목을 잘 잡아주셔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 안에서 소개를 해주셨고 우리 매집비 390%, 수익률은 현재 30.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착이 되는 종목이라면 바로바로 오픈 채팅방 안에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매집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집비만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수급이나 실적이나 차트 같은 것들을 다 확인을 꼼꼼히 하시기 때문에 더블 체크, 이중 체크, 삼중 체크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투자, 건강한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게요. 네페스 아크. 지난번에 네페스를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페스도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네페스 아크도 지금 수익률이 거의 30%거든요. 이 종목은 매집비 몇 %였나요? 이때는 300%가 넘었죠. 그래서 전체 창구는 36억, 특정 창구는 16억 정도가 나왔고요. 현재 이제 제가 이제 톡방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현재 매수 기준에 입성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가격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올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 충분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필요 충분 조건에 거의 근접했을 때 제가 매수 기준에 입성했다고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슈팅이 나왔죠.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뭘까요? 친해야만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친하잖아요. 저희 안 친해요. 왜 갑자기 선그으시지? 왜 이럴 때만 안 친하다고 하시는 거죠? 조금 친합니다. 알려드리면은 이제 3일선 안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제 3일선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되는데 19일에는 이제 이 종목이 3일선 안착하려다가 잠깐 밀려가지고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3일선 안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일하고 이격이 좀 좁아야 됩니다. 20일하고 이격이 좁은 상태에서 3일선 안착하는, 그러니까 눌림목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올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또 재료도 필요하죠.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에서 갤럭시 24를 이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는 엑시노스 AI 칩에 관련된 밸류체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가 이제 어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돌려봤는데 그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모멘텀을 바라보고 매수한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체 창구에서 36억, 특정 창구에서 16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25.5% 이제 슈팅에 나오는 모습을 이제 그저께 보여줬죠. 네, 좋습니다. 매집비가 304%의 수익률이었고 제가 이 필요 충분 조건 뭐냐고 왜 안 친한 척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담이신 걸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다 알려주셨어요. 3일선에 안착을 하는지 또 20일 이격에 근접해 있는지라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집비 프로그램으로 돌려봤을 때 매집비가 130% 넘는 종목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안전하고 재료도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 수익률 저희가 다 정리하지 못해서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거든요.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매집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또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링크
링크 뜨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찾아볼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요소들 종목에서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여기에 리포트 관련돼서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매집비를 돌리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리포트가 또 잘 나온 종목들로 지금 유출을 해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그 리포트를 제가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시장에 이제 어떤 그런 돌아가는 이제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이제 애널리스트가 어떤 종목에서 발표를 하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펀드 매니저가 이 종목 괜찮아 하면은 이제 매수 버튼 이제 클릭을 하는 거고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리포트 관련 좋은 종목이 하이브랑 롯데정보통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다음 날 7%까지 올랐었고 그다음에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20% 이상 수익 상승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 이제 나올 때는 일단 조건이 있으면 리포트들이 내용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수급이 좀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도 세 개를 마련해 왔는데 준비했는데 좋습니다.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보면은 이제 네. 리포트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이 노래잖아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예, 그거 맞죠? 예, 저 노래 못 해가지고. 근데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이에요? 저것만 봤을 때는 정확히 어떤 협동 종목인지 로봇에 모르겠는데. 관련된 종목입니다. 협동 로봇 예, 종목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매집비는 167%가 정도가 나왔고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교천 F&B랑 3년간 협동 로봇 기반에서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해갖고 2023년 1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매장을 100개의 매장에다가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접 로봇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의령 로봇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봇주들이 대부분은 적자인데 컨센서스도 보면은 리포트들도 보면은 2022년까지만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4년 돼서는 좀 안 나타나 있는데 네. 일단은 그 교천 F&B랑 일단 MOU를 체결했다는 것 자체로 이제 올해 실적을 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공략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롯데 뉴로메카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매집비가 167%인 뉴로메카라는 종목 그리고 협동 로봇이라는 지금 재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로봇 종목들도 상당히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네. 차트가 좀 어떨지 궁금해요. 자, 차트. 보시면은 이제 네. 뉴로메카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게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자, 20이라고 이제 이격이 좀 좁을 때 그리고 3일선 안착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당장 살 건 아니고 이제 아마 21선은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고 이제 3일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꺾일 때. 네.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과거로 보시면은 현재 이 자리가 21선이 올라오고 있고 3일선이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21선이 올라오고 3일선도 같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건데 아직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추적하면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매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단톡방에서 노란 톡방에서 좀 추적을 하고 있다. 또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기준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그렇죠. 이런 종목은 자리가 왔을 때 그 예. 필요 충분 조건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픈 채팅방 안에서 소개해드리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일단 리포트도 나왔고 매집비 돌려봤을 때도 167% 나와서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새 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두 종목 뭔가요? 하나는 또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아니 카카오 너무 궁금해요. 카카오 진짜 뭐 기업이 거의 뭐 망할 것처럼 뉴스가 이렇게 나오더니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리포트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 리포트에서는 뭐 적극적인 뭐 매수까지는 표현을 안 내는데 이제 네. 서서히 느껴지는 온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 부분에 이제 실적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그래서 이제 매집비를 돌려봤더니만은 꽤 많은 금액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매집비 372%예요? 예, 매집비가 372%고 전체 창구나 특정 창구도 봤을 때 약 3천억 정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네네.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시작일은 11월 3일서부터 1월 9일까지 구했는데 11월 3일서부터 1월 9일이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뭐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어서 이제 뭐 5만 원대까지는 네. 금방 넘어선 모습인데 과연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국민 반려주죠, 카카오는. 자, 여기 저번 주에 삼성전자 했잖아요. 국민 반려주.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카카오 보시면은 네. 제가 매집비를 구한 게 11월 3일 이때서부터입니다. 이때서부터 구한 거고 이제 현재까지 어저께까지 제가 매집비를 구했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죠. 372%. 보시면은 이제 추세가 이 추세가 보면 21선이 60일, 120일도 뚫고 240일도 뚫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주가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매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60일, 120일, 240일 이평선은 매물이거든요. 현재 매물 소화가 된 상태입니다. 매물 소화가 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올해서부터 이제 광고 부분으로 시작해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2024년의 실적은 약 7,100억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7,100억 원 정도가 나올 거고, 영업이익이. 그다음에 작년은 4,620원, 아직 집계는 안 됐지만 4,620원인데 올해는 이제 7,100억 원. 그래서 80% 이상 좀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부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현재적으로 21선하고 좀 이 경우 좀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좀 매수 타임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네. 지금도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예. 말씀해 주셨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 반려주, 우리 그때 과거의 영광을 좀 찾을 수 있을지 카카오도 관심 종목에 좀 담아 놓으실 예정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마지막 매집비 좀 높게 나온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콜마가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182% 매집비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체 창구, 특정 창구에서 한 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 모멘텀이 있네요. 실적 모멘텀이 있죠. 이제 ODM 화장품 업계에서는 ODM이 구조적 성장에 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보면은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분기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중요하고, 삼성전자가 좀 약간 실망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너무 어느 그렇죠. 수준 나와가지고 네.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생산자 방식이죠. ODM이 이제 구조 성장에 진입했다는 그런 리포트 결과가 있었고, 그러면 차트를 보면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저께까지 매집비를 보면은 12월 5일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줄을 하나 긋겠습니다. 네. 12월 5일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 21선이 우상 되면서 여기 저점을 높이는 이 구간의 매집비가 182%가 나왔거든요. 한국콜마도 지금 매수 기준에 들어왔습니다. 제 기준 매수 기준에 들어왔고, 21선과 이격이 졌고 3일선이 위로 상하고 있죠. 네. 그리고 21선이 우상향이고 3일선도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도 확보됐으니까 이 저점이 확보된 51,150원, 이 정도가 이제 손절선 라인을 잡고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국콜마까지 살펴봤는데 실적 모멘텀까지 있으니까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실적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면 실적 관련주 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국콜마도 관심 종목에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리포트에서 찾은 종목들도 수익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하이브도 20%, 7% 각각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매집비 어떤 건지 궁금하다 뭐 이런 반응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궁금한 점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미 증시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불을 켠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수급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관의 양시장 매도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6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역시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2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것은 에코프로입니다. 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 시장에서 모두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테마를 뜯어볼 차례가 됐죠. 이 강세 테마, 약세 테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나듐 배터리입니다. 이 기존의 리튬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바나듐 배터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튬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꽤 있었어요. 낮은 온도에서는 성능이 저하된다. 그리고 또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사이클이 대략 한 1200회 정도로 수명이 낮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았고요. 화재 폭발 위험도도 높았습니다. 이런 단점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바나듐입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고요. 이 충방전 사이클이 15,000회 정도로 1,200회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국내에서 매장량이 굉장히 많고 또 단가 자체도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폭발 가능성도 낮습니다. 국내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이 관련 공장을 여수에 지을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국내 연구진이 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분리맛 기술도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입니다. 정부발 이슈가 있었어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주식처럼 이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몇몇 업체만이 직거래를 해야만 해서 거래 편의성이 낮았고 거래량도 낮았습니다.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런 단점이 개선이 되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석유산업법 개정안 역시도 함께 통과가 됐습니다. 친환경 연료 산업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정안 모두 다 담겨 있는 에코바이오가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린케미칼 역시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이동통신도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세종텔레콤이라는 종목의 이슈였는데요. 5G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 할당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심사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광무 역시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초전도체 어제까지만 해도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급락을 하고 있고요. 의료 AI 역시도 오늘은 약세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종목을 뜯어볼 차례가 됐죠. 어떤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이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프로이처는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혁신적인 광 GPU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역시도 이렇게 7%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테마 중 하나였죠. 상한가를 터치했다가 지금은 상한가가 조금 풀렸습니다. 한국전자인증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토스가 IPO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기업 가치가 원래는 한 9조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15조에서 최대 20조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전자인증 1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그 이유는 지분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매집되고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멘토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작은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우리 시장을 주도할 테마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바나듐 배터리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좀 매집비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에코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한 탄력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탄소 배출권을 이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이슈인데 과연 이 이슈 얼마나 지속될까? 매집비 돌려봤을 때 어떨까요? 매집비를 돌려봤을 때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오. 1916%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게요? 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1910 매집비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 매집비가 매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좀 적게 나와가지고 제가 매집비가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매집비를 보면은 좀 분석해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매수량은 몇 %가 나왔냐면은 18,550주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매도량 970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 물량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유통 물량이 지금 별로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워낙 매도가 작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매수한 물량 18,588주 매집으로 잡히는데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종목에는 이제 매수세가 붙긴 붙었는데 커다랗게 뭐 전체 창구라든가 특정 창구에서 그렇게 굉장히
다량의 돈을 가지고 이제 매집했다는 그런 이제 흔적은 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단 하나 이제 좋은 모습을 보냐면 30분봉에서 바라봤었을 적에 지금 거래량이 보면은 이제 좀 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은 오늘 현재까지로 봤었을 적에는 약간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 사는 것보다 저는 오늘 사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거래는 줄었다가 늘어나는 시점을 사는 걸 좀 권해드려요. 왜냐면 그러다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요? 보내줘야죠. 예, 보내주고 여기 이제 고점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네. 보내줘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산다고 했었을 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가냐 안 가냐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만약에 빠졌다가 눌림목 주다가 다시 거래량 늘릴 때 사는 거, 그러니까 거래 감소했다가 늘릴 때 사는 거는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매뉴얼적인 것을 하느냐 아니면은 도박을 하느냐 두 개인데 지금 이 종목을 샀을 때는 지금 사는 건 도박. 근데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 증가되는 걸 샀을 때는 어떤 매뉴얼, 투자 원칙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느닷없이 상한가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관망을 하고 좀 지켜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비를 돌려볼 때 첫 번째 일은 장대 거래량이 나오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거래량들을 제가 바라봅니다. 네. 바라봤었을 적에 좀 거래량들이 좀 증가가 되는 종목들을 선호하는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나 조금 비교를 해보면 유니온이 있거든요. 네, 유니온도 오늘 그 바나듐 이슈로 좀 가더라고요. 갔는데 이게 매집비가 이거는 이제 한 6%밖에 안 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좀 적게 네. 나오죠. 그래서 유니온 같은 경우 급등락이 좀 많은 종목이니까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아까 이 에코바이오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유니온의 그 30분봉을 보잖아요. 30분 보면은 거래량이 뚝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없죠. 처음에 30분 이게 30분봉인데 처음에 30분봉에 거래량 썼다가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전에 이거 다 팔고 나갈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내가 사냐 마냐 이제 이거를 오늘 살까 말까의 판단하는 기준은 30분 봉상에서 거래량이 막 터져줘야 돼요. 그렇게 터져야 되는데 30분 봉상에서 한번 처음에 30분만 거래량이 딱 터지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은 그 주식은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슈가 있을 때 매집비를 돌려볼 수 있기는 한데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는 정도이지 이게 막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집비가 거의 1000% 넘게 나왔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들어갔다가는 좀 눌릴 수 있겠다, 손실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셔서 역시나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정도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도 확인을 해보셔서 유니온처럼 너무 빠르게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급락이 나오게 되는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고 계시거든요. 잠깐만 하나만 제가 좀 네. 관련해서 좀 비교를 좀 해드리고 네.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YG엔터라는 게 있어요. 네. YG엔터 제가 방송 출연 나왔었을 때 했던 건데 이 YG엔터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딱 섰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보면 이제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지가 않죠. 네. 이러면 주가는 일회성 이거는 호재고 이후에 주가는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YG엔터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은 블랙핑크가 이제 재계약했다고 해서 재계약 하나보다 샀던 매수했던 분 지금 6만 원 물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좀 피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날은 돌발 호재가 났을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이후에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하루 만에 이슈가 나왔다가도 어제도 막 가짜뉴스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이 가짜뉴스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손실 겪으시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투자 전략들을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성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매집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 톡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모양 누르시고 팍스 개미대학 전석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빠르게 이슈를 가져가는 종목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같이 준비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브런치 공략주 오늘도 준비가 돼 있죠. 오늘 공략주는 매집비 몇 %짜리일까요? 짜리로 말씀드리면 527%짜리 종목입니다. 오, 또 높은 종목을 가지고 나와주셨네요. 오늘 오징어 게임 관련주인가요? 네, 오징어 게임 관련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반도체로 이제 많이 갖고 왔는데 네. 저번 주에 이제 약간 좀 반도체 쪽에 그 업황 미묘하게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다음 주부터는 반도체보다는 이제 다른 업종으로 좀 많이 갖고 오겠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매집비를 이렇게 막
돌려봤는데 네. 이 종목이 제가 이제 말한 종목입니다. 이슈가 터져서 거래량이 쓰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줄었다가 이제 늘어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종목이래 가지고 굉장히 좀 차트도 이쁘고 그다음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뭐랄까 리포트들이 이렇게 발행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리포트가 발행이 돼야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고 그러는데 좀 파이가 큰 종목들만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예외적으로 요 근래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근데 그게 매집비로 봤었을 적에 12월 8일부터 1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약 12억 정도. 전체 창고 12억인데 특정 창고는 6억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의미 있는 것만 지금 현재 12억 6억이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매집비는 527%라서 굉장히 좀 좋은데 오징어 게임 관련주인 것도 네. 좋고 근데 전체 창고 금액이랑 특정 창고 금액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유동성이 좀 많아야지 좋은 종목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 창고나 특정 창고에서 매집이 됐다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수급은 붙어요. 네. 전체적인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면 이게 70억, 8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한 달 사이에. 네. 한 달에 1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양쪽에서 봤었을 적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전체 창고나 특정 창고는 그중에서 의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매도는 제로인데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집계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집 금액이 좀 작은 이유는 뭐냐면 수량은 많은데 이 종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좀 저가입니다. 3,000원대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좀 매집 금액이 좀 작게 나오는 건데 이게 만약에 3만 원짜리라면 120억이나 60억 정도가 되겠죠. 아무래도 좀 수량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금액 네. 자체가 작다 보니까 전체 창고나 특정 창고가 좀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또 힌트를 말씀드리면 3,000원짜리가 네. 3,000원, 5,000원짜리가 매집 금액이 이제 120억, 100억대가 넘어가면 그건 진짜 네. 크게 이제 매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매집 안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체 창고의 매수세가 매도량보다 압도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량은 약 8만 3천 주인데 매수량은 약 43만 주가 나와서 종목에 대한 전체적 매집비도 괜찮고 차트도 이쁘고 이슈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한번 올라갈 때 또 슈팅이 크게 나와주기 때문에 빨리 개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시즌 1이 너무 크게 흥행을 했는데 보통 이런 시리즈물들은 시즌 2나 3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혹평을 받으면서 또 주가가 많이 못 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은 네. 개봉하기 직전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개봉 직전까지. 개봉할 때는 근데 제로 개봉 소멸. 날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직 이제 지금 이제 스튜디오만 이제 뭐 공개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고 있고 요거 관련해서 또 하나 종목이 있는데 이제 그 종목도 좀 매집비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부분들은 지금 개봉일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일정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차트도 보시면서 좀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네. 500%라는 매집비는 저거 자체로 큰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매집비가 130%만 이상 돼도 그 좋은 건데 500%라는 거 얘기는 뭐냐면 해당 종목에도 엄청난 좀 기대를 나타내는 그런 수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 관련주들이 지금 주춤하니까 제가 앞으로 앞으로 2, 3주 정도는 더 이런 개별 종목들 중에서 매집비가 높고 또 수급이 붙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자세한 그 대응 매뉴얼은 대응 매뉴얼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대응 매뉴얼은 네. 노란 톡방 이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드리는데 실은 제가 어저께 이 종목을 미리 톡방에 있는 분들에게 만들어 드렸어요 동영상을. 또 동영상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네. 어저께 이미 나갔군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는. 어제 이미 다 이 방송 나오면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뭐 주봉, 월봉, 일봉 다 분리하고 매물대까지 다 분석을 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송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다가 좋은 종목이 있으면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좀 알려드리고 방송에 나오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너무 의심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훨씬 더 확신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은 게 방송에서 그냥 던져주시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미 오픈 채팅방 안에서는 공략이 들어간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매집비 너무 재미있습니다. 전성 멘토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메시지들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동영상과 매집비 높은 프로그램의 종목명, 자세한 대응 매뉴얼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링크 뜨니까 그거 누르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이제 또 새해 전략을 알아보는 팍스경제TV 저희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명동고래 주식대부와 함께하는 조승재 대표와 함께하는 새해 전략 알아볼 텐데요. 1월 15일과 22일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팍스브런치 이 시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